안녕하세요. 소스TV 김성민입니다. 이번 시간은 초등학교 6학년 수학 2학기 4단원에 나오는 비례식과 비례배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비례식과 비례배분. 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비례식. 비례식은 이렇게 몇 대 몇 이렇게 나타내는 것을 비례식이라고 하죠. 여기 밑에 보면은 15대 150은 6대 60과 같다. 이렇게 똑같이 나와 있죠. 왜냐면 15하고 150을 보면은 15가 150이 될 때 바로 10배 곱하기 10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럼 6이 60을 될 때는 곱하기 10. 똑같이 10배가 됐다는 걸 알 수 있죠. 아, 이럴 때 둘의 비례식은 같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비율이 같은 두 비, 둘 다 10배 차이가 나는 두 비, 비율이 같은 두 비, 그것을 같다, 등호를 사용해서 나타내는 것을 비례식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밑에 보면은 비 3대 4의 비율은 4분의 3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또 아래 비 6대 8의 비율은 8분의 6. 그럼 8분의 6을 또 약분하면 4분의 3이라고 나타낼 수 있겠죠. 그러면 3대 4하고 6대 8은 서로 비율이 같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거 3대 4는 6대 8과 같다 이렇게 나타내는 것을 비례식이라고 합니다. 같은 비율을 나타내는 식,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해도 돼요. 자, 그 다음 전항, 후항, 몇 대 몇 이렇게 나타낼 때 앞에 있는 것은 앞 전자를 써서 전항이라고 하고 뒤에 있는 것은 뒤 후자를 써서 후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대 3 이렇게 비가 있으면 앞에 있는 것은 전항, 뒤에 있는 것은 후항. 그리고 2대 3은 4대 6과 같다라는 식에서 바깥에 있는 항,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한 2와 6은 이 전체 비례식에서 바깥에 있죠. 그래서 바깥에 있다고 해서 외항이라고 하고, 안에 있는 항은 안에 있다고 해서 내항이라고 합니다.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3과 4, 이것은 안쪽에 있어서 내항이라고 하죠. 그래서 비례식의 성질에서는 외항의 곱은 내항의 곱과 같다. 이 성질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풀 수 있는데, 여기도 보면은 외항을 곱해볼까요? 2 곱하기 6, 2, 6, 12가 되죠. 내항의 곱, 3 곱하기 4는 3, 4, 12. 여기서 외항과 내항의 곱은 서로 같다. 이 비례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푸는 건데, 이따가 뒷부분에 같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비의 성질. 이렇게 비의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는 비가 같이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같은 수를 곱하거나 같은 수를 나누어도 그 비율은 똑같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앞에 있는 거 5대 3은 15대 9와 같다. 5가 15가 될 때는 3배가 되었죠. 또 후항에 있는 3이 9가 될 때는 3배가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5대 3은 15대 9와 같다 라고 쓸 수 있겠죠. 또 다른 거 7대 3은 42와 42대 18과 같다. 여기도 7이 42가 될 때는 6배, 3이 18이 될 때에도 6배, 똑같은 수를 곱한 것과 같죠. 밑에 보면은 18대 12는 3대 2와 같다 해서 18이 3이 될 때 나누기 6을 한 것과 같고, 12가 2가 될 때 똑같이 나누기 6을 한 것과 같죠. 그래서 비의 성질에서는 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누어도 그 비율은 똑같으니까 아주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는 것을 주로 나타내서 아주 간단하게 푸는 연습을 할 겁니다. 자, 간단한 자연수의 비. 자, 소수의 비가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0.4 대 0.7. 그러면 이렇게 소수로 나타내니까 우리는 조금 더 간단하게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기 위해서 양항에, 양쪽 항에, 전항과 후항에 똑같이 10을 곱합니다.
똑같은 수를 곱하면 그 수는 변함이 없다. 그 b는 변함이 없다. 그래서 0.4에 10을 곱하면 4, 0.7에 10을 곱하면 7. 이렇게 해서 0.4 대 0.7은 간단한 자연수의 비 4 대 7로 나타낼 수 있겠죠. 또 예를 들어서 분수가 2분의 1 대 3분의 2 이런 비가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 여기 분수로 나타내니까 정확히 몇 대 몇, 전항과 후항이 몇 대 몇인지 분수로 보면은 조금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바로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바꾸어서 나타내는데, 어떻게 하냐면 2분의 1과 3분의 2를 우리 통분할 때 2와 3을 통분할 때 6으로 통분을 했죠. 최소 공배수로. 그래서 각 항의 최소 공배수 2와 3의 최소 공배수 6을 곱합니다. 2분의 1에 6을 곱하고 3분의 2에 6을 곱해서 약분을 합니다. 그러면 앞에 전항은 3이 되고 약분해서 후항은 4가 되죠. 그래서 2분의 1 대 3분의 2, 이 비율은, 이 비는 바로 3 대 4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2분의 1 대 3분의 2보다 훨씬 3 대 4 이렇게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는 게 훨씬 우리가 알아보기 쉽죠. 그래서 간단하게 자연수의 비로 바꾸어서 쉽게 알아보는 방법입니다. 또 자연수의 비가 나왔을 때, 예를 들어서 30 대 70 이렇게 나왔다. 숫자가 10의 자리가 넘어가니까 좀 커졌죠. 그래서 각 항에 10을 나누어 줍니다. 30 나누기 10, 70 나누기 10. 그러면 30 대 70이 아주 간단한 자연수의 비 3 대 7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조금 더 복잡하게 소수, 분수가 섞여 있는 비를 나타낼 때, 전항은 2.3이고 후항은 2와 3분의 1 이렇게 나타내죠. 그럼 이럴 때는 먼저 둘 다 가분수로 고칩니다. 2.3은 10분의 23으로, 2와 3분의 1은 3분의 7로 가분수로 나타내었죠. 그래서 조금 전에 했던 방법과 똑같이 10과 3의 최소 공배수, 통분할 수 있는 최소 공배수 30으로 각 항에 곱해줍니다. 그래서 10분의 23에 30을 곱하고 3분의 7에 30을 곱해서 약분을 한 다음 곱해주면 이렇게 69대 70으로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는 것이 우선 첫 번째로 비를 간단하게 하는 방법을 먼저 해놔야 나머지 복잡한 다른 문제들도 해결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는 법을 알아보았고, 그다음 비례식의 성질, 아까 맨 처음에 잠깐 설명을 했죠. 외항의 곱은 내항의 곱과 같다는 비례식의 성질을 이용해서도 우리 여러가지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비례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여기 톱니바퀴 가와 나가 있습니다. 가 톱니바퀴가 더 크고 나 톱니바퀴가 조금 더 작죠. 이렇게 해서 톱니바퀴 가가 4번 도는 동안 나는 5번 돕니다 라고 이제 나와 있어요. 가가 더 크니까 4바퀴 돌 때 나는 5바퀴를 도는구나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문제는 가가 56번 도는 동안, 56바퀴를 도는 동안 나는 몇 번을 돌까요? 라고 문제를 내면 우리 비례식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어요. 조금 전에 보았던 외항의 곱은 내항의 곱과 같다라는 식을 이용해서 구하면 바로 4번 도는 동안 5번 도니까 4대 5라고 나타낼 수 있죠. 근데 앞에 있는 가가 56번을 도는 동안 나는 몇 번이 도는지 모르니까 네모칸으로 놓고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외항에 있는 4 곱하기 네모, 나가 몇 칸 도는지 몇 번 도는지 모르니까 네모라고 하고 4 곱하기 네모라고 씁니다. 이것은 내항의 곱 5와 56의 곱과 같으니까 오른쪽에는 5 곱하기 56을 써요. 그래서 이렇게 곱해 보면 바로
5, 5, 25, 5, 6, 30, 280이 나오죠. 그래서 이 5 곱하기 56, 280을 왼쪽에 있는 네 바퀴 4로 나누면 바로 나가 몇 번 도는 70번 돈다는 것을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을 이용해서 이렇게 네모칸 나가 몇 번 도는지를 구했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같은 수를 똑같이 곱해서 구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가가 4번 도는 동안 나는 5번 돈다고 했으니까 가가 56번 도는 동안 이라는 문제가 나왔으니까 이 56번을 4번 도는 걸로 나눠요. 그러면 이게 몇 번이 나오는지, 그렇게 56을 4로 나누니까 14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양쪽에 똑같이 14를 곱해줍니다. 전항과 후항에 14를 곱해줍니다. 4 곱하기 14, 5 곱하기 14. 그래서 간단하게 나가 70번 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이 같은 것을 이용해서 구할 수도 있고, 똑같은 수를 곱해서 나가 몇 번 도는 것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비례 배분. 비례 배분이라는 것은 전체를 주어진 비로 똑같이 배분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공평하게 배분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전체를 빨간 동그라미 대 파란 세모로 비례 배분하는 방법을 보면은, 전체라는 것을 뭐 100이라고 치면 100 곱하기 이 빨간 것과 앞에 뒤에 있는 파란 세모를 더해요. 그래서 더한 것 중에 빨간 동그라미, 더한 것 중에 파란 세모, 이렇게 나타내서 전체와 곱하면 우리는 비례적으로 배분을 할 수 있는데, 숫자로 나타내 볼게요. 자, 1대 2라는 비가 있어요. 그러면은 전체 곱하기 1하고 2를 더한 다음, 그럼 3분의 1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3분의 2가 되겠어요. 그래서 전체를 3분의 2만큼, 전체에서 3분의 1만큼 이렇게 비례적으로 배분을 해주면 각 항이 가진 값을 비례적으로 배분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문제를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구술 100개를 학생 수의 비에 따라 두 반에 똑같이 나누어 주는 것을 해보겠습니다. 1반은 28명, 2반은 22명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20명씩 이렇게 똑같이 있으면은 더 나눠주기가 편할 텐데, 학생 수가 1반하고 2반하고 서로 다르죠. 전학을 간 학생도 있을 거고 전학을 온 학생도 있을 거고, 그래서 학생 수 한 명당 똑같이 나누어 주려고 할 때 먼저 28대 22, 이 학생 수의 비를 어떻게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냅니다. 그럼 28과 22는 서로 짝수니까 양변에 각 항에 2로 나눠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똑같이 2로 나누어주면 간단한 자연수의 비 14대 11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구술 전체가 몇 개였죠? 100개였죠. 그럼 100개에다가 14대 11을 더해줘요. 분수 부분은 14대 11을 더해주면 25가 되겠죠. 그리고 앞에 부분의 b는 14니까 25분의 14, 2반은 25분의 11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100을 곱한 것과 이 분수 부분을 약분을 합니다. 분수 부분은 25니까 25와 100을 나누면 1 남고 4가 남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분자 그리고 약분한 것을 곱해주면 1반에는 56개를 주면 되고 2반에는 44개를 주면 100개를 비례 배분하였죠. 일반 학생 수가 28명 더 많으니까 더 많은 56개를 주고, 2반 학생은 44개를 주면 한 친구당 2개씩 받을 수 있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공평하게
친구들한테 구수를 나누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똑같이 나누어 줄 때 바로 비례 배분을 사용해서 주면은 공평하게 나눠줄 수가 있겠죠. 이렇게 사용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과 같이 했던 것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비례식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전항, 앞에 있는 것, 후항, 뒤에 있는 항, 그리고 비례식에서 안에 있는 내항과 바깥쪽에 위치한 외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비의 성질에서는 같은 수를 곱하거나 같은 수를 나누어도 그 비례식은 성립을 한다 라는 것을 함께 알아보았고, 복잡한 비를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는 여러 가지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비례식을 이용하여 문제 해결하는 것을 알아보았고, 비례 배분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소스TV였고요. 또 다른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함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